정치권을 강타한 드루킹 팜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갖고 있는 파워 블로거와 여러 차례 만났고 인사도 나눴고 SNS 메시지 주고받았고 드루킹으로부터 부적절한 인사청탁 받았다고 밝힌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자신은 기자들에게 공개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경남지사 출마 선언 예정대로 하겠다고 두 번째 기자들 만났을 때 분명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있을 예정이었던 경남지사 출마 선언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인광기 SBS 논설위원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이 몇 시에 열릴 예정이었죠? 원래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할 예정이었어요. 예. 어제까지 분명히 기자들이 예정대로 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걸 일단 취소한다. 그리고 9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문자가 왔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마저 불과 30분을 남겨놓고 기자들에게 이것마저 취소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출마 회견은 지사는 나가겠다는 출마 선언은 물론이고 기자회견 자체도 원래는 오늘 기자회견 하고 나서 출마 선언하고 나서 3.15 마산에 있는 3.15 묘지 참배하고 또 그다음에 오후에는 기자들하고 간담회까지 이렇게 일정들이 다 있었는데 모두 취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출마 선언을 취소를 했다. 연기한 것도 아니고 취소했다. 그러면 경남지사 출마 의사를 접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일단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후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당이나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 정치부 기자들 굉장히 바빠요. 예. 지금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가서 기자들이 엄청 진치고 있는데 문마저 잠겨 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안 받고 있고요. 자, 오후에 할 것이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에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가장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석 원내 부대표인 박홍근 부대표마저도 예.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경수 의원이 어제만 해도 경남 지역 기자들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는데 네. 이번 경남지사 선거는 5대5 싸움이 될 것 같다. 드루킹 사건은 분명히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왜 갑자기 출마 선언을 취소했을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광기 위원도 네. 정말 정확하게 지금 왜 그런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당 내에서 정확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 취재를 저도 들어오기 전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그러는데 자, 분위기로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일정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전에도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거는 출구 전략, 다시 말해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그쪽으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쪽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제가 정치부 현장 기자 아주 어릴 때 보좌관, 비서관을 할 때부터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의 평가가 정말 진중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고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정치인이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에 드루킹 사건 불거진 다음에 SNS 통해서 김경수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그런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갑자기 취소를 했다. 그래서 불출마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거 분명히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경수 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남지사 한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당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남지사라는 곳은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디 17개 시도에 어떤 하나가 아니고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고 특히 대구 경북을 제외한 이른바 PK 지역 이쪽을 낙동강 벨트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이쪽에 영남을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벨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남지사 선거가 만약에 지사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변에 부산, 울산 그리고 수도권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단순히 이것이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그리고 기초단체장 이런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김경수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복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타격이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래서 당 내에서도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불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선거 때 야당으로부터 공세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걸 부담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이렇게 엇갈리는 이렇게 분석들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쨌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구민들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경남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경남지사로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고사를 해왔었는데 결국 당에서 당신밖에 없다. 김경수 의원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출마 결심을 굳혔는데 결국은 드루킹 사건 때문에 이렇게 김경수 의원의 어떤 그 심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갈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또 절반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것은 A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 때문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강한 결심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거에 대한 강한 부담이 그거 말고는 다른 걸로 해석할 것이 없으니까요. 예. 드루킹 결과적으로 김경수 의원 오후에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 김경수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나타나게 된다면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필명이죠. 필명 드루킹. 김모 씨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공범인 박모 씨, 필명은 서육이라고 하더군요. 드루킹과 서육이 참 저희로서는 그 필명 그 세계를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필명을 쓰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공범도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팬카페 회원들에게 무슨 옥중 서신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는데 한 언론을 통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하죠.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한 2,500명 정도가 팬카페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필로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 구속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보복에 가깝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해야 내가 형량이 높지 않다. 그래서 집행유예 정도로 받고 나가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이다. 근데 저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참고로 이제 내가 재판을 하려면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형편이 되는 분들만 좀 도와달라. 3천이 넘으면 저게 000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도모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포함시켜 볼까 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영전이 되신다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은데 어젯밤 사이에 자기의 변호사, 지금 맡고 있는 변호사의 이 은행 계좌를 공지해서 실제로 네, 저 사진이 아마 그 사이트에 나오는 사진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 팬카페에 찾아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인사할 때 저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드루킹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월 13일 날 충남 당시 도지사일 때 초청을 해서 드루킹이 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를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48 혹은 49살 나이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머리는 좀 백발에 가까운 머리고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옆에서 같이 인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희정 전 지사의
강연을 듣는 모습이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폐쇄가 됐었던 드루킹, 이 김모 씨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시 공개가 되고 있다.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활동을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 14일 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댓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14일 날 예. 두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개인 사이트 있죠. 드루킹의 자료 창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공모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두 개 다 동시에 폐쇄가 됐는데 16일 밤에 먼저 개인 블로그인 드루킹의 자료 창고 이게 열렸고요. 그 다음 날인 그제 오후 6시에 경인선이라고 있어요. 경인선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것을 예. 경공모 회원들이 주도하는 댓글 운동과 오프라인 운동을 동시에 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 사이트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간단히 하나씩만 소개를 하면요. 16일 날은 안철수는 MB 아바타다 하는 내용의 글, 그리고 17일 날에는 저게 그 드루킹 관련 그 사이트에 올라와 그렇습니다. 있는 글이라는 얘기입니까? 네네. 예. 17일에는 현 정부가 아주 민감한 내용들인데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서 격려하는 거, 그러니까 경선 때 예. 그쪽 모임들이 몰려 있는 쪽에 가서 경인선도 가야지 뭐 경인선에 가자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직접 육성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 예. 내용에 보면은 작년 8월 1일 날에 공개를 한 건데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고 싶어 하셨던 이유 치얼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 있는데 거기에는 경인선 거기 사이트에는 대부분이 문 대통령의 미담이나 홍보 이런 것들만 올려 있는데 저런 것들도 저것을 맨 위에다 해서 같이 올려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갔던 장면이 저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 경인선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화면이? 네. 네네. 예. 뭐 김정수 여사가 경선 당시에 저기 경인선에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내려가실게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간다.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부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김정수 여사가 저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경인선이라고 하는 그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그 최측근 뭐 이른바 사조직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여권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정수 여사가 어쨌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인선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고 저 자리도 가서 우리가 한번 격려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고맙다는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죠. 네, 그렇게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 작년 4월에 있었던 민주당의 경선 그때의 모습인데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저쪽 가서 챙긴 건데 그거를 마치 어떤 묵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챙긴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했는데 청와대가 그동안에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첫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김경수 의원이 또 공교롭게 김경수 네. 여사 바로 옆에 있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글이 써 있는 걸로 봐서는 경인선 그 거기를 직접 안내하는 걸로 멤버들 그 사이에서 김정수 여사가 인사할 때 김경수 의원이 옆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바란다 하는 내용인데요. 어지러운 말들이 춤추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누군가 매크로의 불법 행위를 해서 정부 여당이 피해를 본 거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다 하는 거고요. 검경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일일이 이런 건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과업을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예, 또 김의겸 대변인이 원래 글을 잘 썼던 기자 출신이어서 저는 저 대목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봄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비난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특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예. 자, 좋습니다. 여권과 청와대, 민주당 입장은 잠시 뒤에 또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드루킹 관련해서 제일 기분이 나쁜 사람, 이 의혹이 세상에 불거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지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는 가장 아팠던 사건이 뭐였냐면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기억들 많이 나실 거예요. 네. 제가 갑철수입니까? 뭐 MB 아바타입니까?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갑철수 안철수보다는 MB 아바타가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이었죠. 그 예. MB 아바타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 인터넷에서 떠돈 걸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드루킹이 했던 거다. 드루킹이 했던 거다 하는 건데 실제로 드루킹의 블로그에 그게 나와요. 예. 1월 13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을 때 외부 소개용 자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는 대선 때 다른 극렬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쪽 말고요. 그쪽 지지자들과 달리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방어에 집중을 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 올랐을 때 닷새 동안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 이렇게 직접 밝혔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MB 아바타라고 인터넷에서 떠돌았던 것이 바로 근원지가 여기였다. 이렇게 해서 어제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은 국회 앞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국회 앞에서 있었던 결의대회인데 저 자리에서 유승민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파 까듯이 까다 보니까 지금 저게 저래서 됐구나 해서 안철수 후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규탄대 비슷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또 바른미래당 당원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인광기 연관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